디자인 작업부터 코딩 작업까지 같이 하는 그런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메가박스 사이트를 먼저 똑같이 포토샵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 디자인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이제 이 사이트를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디자인 작업까지 완성을 해서 그런 작업을 할 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는 웹표준 사이트, 물론 이제 웹표준 사이트 보시고 그 다음에 웹표준 사이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사이트까지 보신 분들이 이제 세 번째 기업 사이트로 아마 왔을 겁니다. 반응형 사이트까지 여기가 다 올라갔죠.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까지 보시고 다 따라 하신 분이 이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이트 작업 들어가실 건데요. 이 메가박스 사이트는 디자인부터 작업이 들어갈 거라서 실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하실 건데, 포토샵을 열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뭐가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업부터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디자인을 어떻게 먼저 잡을 건지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 거라서요. 이 사이트는 지금 반응형 사이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웹표준의 개념과 반응형 사이트의 개념을 바로 이쪽 사이트에다가 바로 이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캡처를 한번 작업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캡처 부분이 있죠. 요거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쪽에 사이드 메뉴, 요거 서브 메뉴가 있으면 이쪽 앱을 누르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게 없으면 도구 더보기에서 확장 프로그램 여기로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네요. 그러면은 어디에요? 저게 북마크바 표시일까? 맞네. 북마크바 표시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앱에 가셔가지고요. 앱스토어에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캡처 이렇게 한번 검색하시게 되면 이게 아닌가요? 네, 여기 있네요. 풀 페이지 스크린 캡처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가박스 사이트를요 한번 올 캡처 한번 해볼게요. 풀 페이지 캡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디자인 작업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 디자인에 관심이 없다 하시면 제가 표시를 해놔가지고 만들 거니까 그거를 바로 코딩부터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코딩을 퍼블리셔긴 한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어느 정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디자인 연습도 같이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대로 코딩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고, 거기다 이제 jQuery 붙여가지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웹표준하고 반응형을 합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포토샵에서요 한번 열어볼게요. 포토샵에서 한번 열어보시면 사이즈가 그대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저랑은 여러분들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캡처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해서 포토샵에서 열어서 작업해 볼 건데요. 포토샵은 최신 버전 CC 2019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뭐 CS6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마 기능에서 차이가 약간 있을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약간 유도리 있게 보시면 가능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약간 양쪽에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는 위드 값이 몇이냐면 여기서 위드 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위드 값이 저는 1941로 나왔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도 지금 맥북 노트북을 쓰고 있고 레티나 노트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저랑 똑같이 맥북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위드 값이 970이라고 나올 겁니다. 위드 값이 970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970이라고 나왔죠. 근데 저는 약간 2배 정도 나왔어요. 1900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상도의 차이예요. 해상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은요, 하나의 점, 픽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우리가 어느 사이트를 많이 참고하는 거냐면,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작업해줘서 현재 거의 표준이 되고 있는 구글의 머터리얼 디자인 가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다 오셨죠?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살짝 나왔습니다. 해상도의 개념이 나왔고, 우리 기억나시나요? 바니어 사이트에서도요, 모바일은 해상도가 3배, 레티나는 2배, 웹은 3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작업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해상도가 틀립니다. 해상도가. 이 똑같은 화면을 봤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픽셀의 개수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좀 더 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 모니터로 보고 있거나 레티나 모니터로 보고 있지 않더라고 하면 메가박스를 캡처했을 때는요 970 나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레티나로 쓰고 있다고 하면 저처럼 190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5K가 쓰고 있는 게 유일하게 iMac밖에 없기 때문에 3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모바일도 모바일은 3배 정도 더 화질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PC 화면보다 3배는 더 좋아요. 나중에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예전에 반응해서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상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모칸을 봐도요. 픽셀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요. 화질,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현재 보시게 되면 픽셀에 따라서요. iOS는 어떻게 나오고 웹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제 그리드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컬럼, 커터, 엔드, 마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기에 설명이 딱 나왔죠.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의 이런 디자인 튜토리얼 보면 거의 머터리얼 디자인을 거의 참고합니다. 거의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시게 되면 DP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안드로이드용이기 때문에 그냥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어요. 360 픽셀이라고 작업하시게 되면 4컬럼을 나가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600 픽셀이면 8컬럼 그 다음에 PC용은 1280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PC용은 어딨지? 네, PC용은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1280, 그 다음에 360, 그 다음에 600을 기준으로 해서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어요. 우리 반응형에서도 브레이크 포인트 잡았죠. 전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잡았는데 처음에도 우리 디자인을 작업하실 때 PC용, 모바일용 가장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중간에 타블용 해가지고 3가지로 디자인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건데 이 그리드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 화면에 그리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더 디자인을 심플하고 간단하고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리드 시스템 만드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거기다 디자인을 하나씩 입혀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번 이제 기업 사이트 만들기는 디자인까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횟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이즈에 따라서 컬럼을 몇 개로 만들어서 마진을 커터를 몇 개로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트레이트는 그냥 보는 거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모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가 싹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죠. 이렇게 잘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기본적인 개념은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이 메가박스 사이트를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쪽에 그리드를 이용해서 이쪽 그리드 시스템 있죠? 그리드 시스템도 검색하시게 되면 잘 나올 텐데요. 최초의 그리드를 쓴 거는요 960 CS인가? 네, GS네요. 이쪽 트위터에서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최초로 나온 시스템이에요. 요걸로 인해서 이제 물론 그리드 시스템은요 웹뿐만 아니라 웹 전에 편집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곳에서 많이 썼는데 이거를 웹에 적용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시켰을 때의 요 화면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해 준 거고요. 3단, 4단 이런 거 작업할 때 작업하기가 편해요. 3단 작업할 때 일일이 픽셀을 계산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업해 놓은 걸 가지고 거기에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근데 960은 너무 사이즈가 작거든요. 옛날 거라서. 현재는 이제 모니터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1920을 제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작업할 거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레티나기 때문에 레티나용, 그 다음에 일반 PC용 또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나온 사이트는요, 레티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사이트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는 레티나를 기준으로 만든 사이트는 애플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스케치나 XD, 제플린 이것도 우리가 다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시게 되면 해상도에 따른 이미지 작업하는 게 디테일하게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아직 현재 실무에서는요 그렇게까지 작업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몇몇 사이트는 작업하고 있지만 우리는 레티나까지 접목을 시켜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이버 같은 사이트도요, 레티나를 만약에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지금 뿌옇게 되죠. 이게 지금 PC에서, 일반 PC에선 잘 나오겠지만, 일반 PC라고 하면은 해상도가 그냥 1x, 저는 2x예요. 모바일은 3x고, 또 나중에 코딩할 때 아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아마 신경을 썼겠죠. 요 네이버 로고는 화질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거 화질은 안 좋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게 우리가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네이버도 개편이 다시 되고, 모바일이 이번에 개편이 됐으니까 PC도 아마 개편이 될 겁니다. 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번 시간에는 메가박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살짝 잘못된 점 고쳐주면서 디자인 작업 들어가고 그리스셋 만들고 레티나까지 신경을 써서 반응형까지 반응형 만들고 거기다 jQuery까지 붙여서 스크롤까지 다 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 거라서요.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고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트도 잘 따라 해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무조건 하나 이상씩 제가 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요번 메가박스 기업 사이트 만드는 것도 잘 따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